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는 게 칼럼의 논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죠.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가면 이런 쇼츠도 딱 올라와 있던데, 대한상공회의소, 줄여서 대한상이, 여기는 재벌들끼리 만든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적 성격을 띤 기관이고 중소 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며 정부와 소통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요즘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세금 많이 거두면 부자들 다 해외로 도망간다, 이런 공포 마케팅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향한 협박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참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부자들이 많아진 건 부동산 폭등이 그 원인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계속 거주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봐주고 있었으니까, 혜택을 보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혜택은 없다라는 이제 원칙 천명인데, 그 뒤에 이제 달라붙는 기사들, 아까 뭐 한국경제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 같은 경제지들이 어디서 귀신같이 희한한 예외적인 상황을 뽑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는 게 이제 경제지의 요즘 이제 모토 같은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로 때려받는 것보다는 그냥 자식한테 주고 친척한테 넘겨주고 증여세 내는 게 더 싸다고 하는 땅 부자들, 집 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원래의 어떤 정책 성과를 달성을 못하게 된다. 그 양도소득세 때린다고 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한국인들은 방법을 찾아낸다. 증여세로 다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분석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까 매도가 더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1억 8천이 아닙니다.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이 더 많더라라는 건데, 왜냐면 이제 자식한테 주려면 자식은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등록을 해야 돼. 네. 취득세가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다. 그럴 거면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라 라는 얘기고, 그럴 거면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인 거죠. 3주택자니까. 그 취지에서 지금 이제 저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 언론들에서 했었던 공세가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프레임을 교묘하게 섞죠. 근데 이게 네. 좀 저도 계속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당하는 사람 입장, 정책의 대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뭐 맨날 바뀌어. 정권만 바뀌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 이것도 바꿔주겠지. 나한테 유리하게 좀 연장해주겠지.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양도소득세 뭐 세게 때린다고? 에이, 실제로 때리겠어? 내릴 때 되면은 또 뭔가 바꿔줘. 나갈 수 있는 구멍 만들어줘. 유예시켜주겠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밀어줄 거야. 뭐 도망갈 구멍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실제로 현장 참여자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 뭐 증여세를 많이 내는 거,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월급쟁이가 소득세 몇 % 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저항감을 가지고 나중에 누가 또 바꿔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네. 아니 개인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하고 받는 네.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소득세 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건 정권 바뀐다고 뒤집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맞아요. 근데 왜 부동산만 그러냐? 부동산만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티고 개기고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아저씨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아저씨들은 그냥 어거지를 쓰면 이 판국을 또 예전처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기가 막힌
워딩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분당 아파트 보유 위선적이다. 국민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분당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지금. 네네. 성남시장 출신이잖아. 아파트 한 채인데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놓기만 하고 네. 실거주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남 아파트를 안 살지 않느냐. 네. 이거는 이제 투기 목적에 똘똘한 한 채.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지 않냐. 성남에 그 아파트 언제 샀는지 아십니까? 98년에 샀습니다. 저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어차피 원래 주식하던 사람은 집에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이게 애초에 어떤 자산 증식의 방식을 방향을 처음에 부동산으로 잡는 사람과 주식으로 잡는 사람은 네. 인생이 갈라집니다. 제가 지금 집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심지어 아내랑 같이 설계해가지고 지은 집인데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자산 증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택을 짓지 않아요. 심지어 주택을 사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부동산 아파트야. 그렇지. 안 사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98년에 산 아파트에 계속 살지 않습니다. 원래 주식쟁이들은 아파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사는 데야, 사는데. 집 가까운데. 내가 성남시장이니까. 어쨌든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프레임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먹힙니다. 안 먹게. 이게 네.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이 판국에 할 게 없어가지고 대통령 똘똘한 한 채를 공격한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들 말씀처럼 굉장히 좀 예외적인 개인들을 잘 골라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려고 이제 주택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구 수가 쪼개져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져온다든지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부의 정책 어떤 방법이 뭐가 있냐? 실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은 어떻게 이제 풀어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때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지 않느냐? 실거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야, 이런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올 거라고. 네, 공감합니다.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을 할 것입니다. 보통 중간평가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대통령은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내란 세력 옹호하고 민생 법안 가로막는 걸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헌정수호대 반헌정, 개혁대 반개혁 이 구도에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악역입니다.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히면 관객들은 악당이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즉 국민의힘을 기다리는 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아니라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입니다.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고 오직 반대만 있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번 6월 선거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이 만들어준 필패의 구도를 확실하게 굳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언알바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후원이 많이 빠졌는데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